드디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막이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리는 주간에 스파인 바이오파마는 JPM 2025에 참여하고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1월 15일 수요일 8시에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CEO 마크 비스콜리오시의 바이오텍 쇼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링크드인에는 1월 16일 목요일 오전에 바이오텍 쇼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알리는 게시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며 저는 지금부터 이 프레젠테이션을 번역하고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독자분들께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정리 방식은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며 제 코멘트를 덧붙여 보완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로 구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으로 발표할 회사는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 위치한 스파인 바이오파마입니다. 스파인 바이오파마는 근골격계 및 신경병증 플래시 통증 치료제의 바이오 제조에 중점을 둔 회사입니다. 바이오파마의 CEO는 마크 비스콜리오스입니다. 이어서 비공개 회의실 3번 또는 4번에서 별도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커멘, 사회자의 오프닝으로 시작합니다. 오피셜한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비공개 세션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비공개 세션에서 임상 관련 세부 내용 설명과 투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바이오텍 쇼케이스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이야기를 공유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만성 요통을 변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방에 계신 몇몇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혹은 분명히 만성 요통으로 고통받는 누군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극도로 쇠약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TGF-베타 기량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TGF-베타 기량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가장 많이 연구된 표적 사이토카인 중 하나로 5만 편 이상의 관련 논문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광범위한 질병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TGF-베타를 대상으로 하는 200개 이상의 전임상 또는 임상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 표적에서 우리를 차별화하는 점은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을 완료한 유일한 3상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시장에 최초로 진입할 수 있는 치료법이며 우리는 이를 동급 최고 베스트 인 클래스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멘, PK가 임상시험을 완료했으며 시장에서 유일한 first in class 약물임과 동시에 best in class 치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알다시피 현재 시장에 퇴행성 디스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은 없기 때문이죠. 퇴행성 디스크 질환 DDD 치료를 위해 디스크 내 세포의 기질 분해의 근본 원인을 타깃으로 하며 항염증 작용과 통증의 신경 조절을 통해 DDD의 증상도 함께 해결합니다. 우리는 매우 독특한 관리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척추 임상시험과 척추 수술 치료 분야에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다양한 경험을 결합한 팀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커멘,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파인바이오의 SB-1PK의 임상이 조기 종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훌륭한 조직 때문입니다. 임상과 수술 및 치료 경험이 깊은 전문 집단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제약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임상적으로나 제조 및 상업적으로도 강력합니다. 이는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집중을 더욱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치료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9년에 한국에서 시작된 것을 기반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한국의 가장 저명하고 큰 제약회사 중 하나인 유한양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그해 미국에서 3상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커멘트, 임상뿐만 아니라 제약 분야의 제조, 상업화에도 강점이 있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 때에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지난번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 발표 스크립트 중 임상, 제조, 상업화를 모두 아우르는 팀을 구성했다고 말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인물을 소개한 장표에는 투자자에게도 널리 알려진 노보노디스크, 노바티스 등 글로벌 빅팜에서 근무한 인물도 보이네요. 즉, 스파인은 SB-1의 진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 8월에 해당 시험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데이터가 곧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요 데이터의 결과를 2분기에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목표는 7월입니다. 만성 요통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엄청난 미충족 수요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충족 수요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의 사람들이 만성 요통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매년 1천억 달러 이상이 만성 요통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250만 명의 미국인이 DDD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이 중 1100만 명이 통증 중재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년 약 50만에서 100만 명의 환자가 외과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커멘, 스파인이 추산한 시장 규모입니다. 2250만 명 미국인이 DDD 진단 1100만 명이 통증 치료받고 있네요. 매년 50만 100만 명의 환자가 외과적 치료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과적 치료는 surgical treatment로 수술을 의미합니다. 즉,
퇴행성 디스크로 진단받은 환자 중 50%가 통증 치료를 받으며 약 2.2%, 4.4%가 수술을 받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 DDD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통증 중재 전문의를 찾아가더라도 종종 잘못된 접근이나 복잡하고 변동적인 치료 경험 속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치료 여정은 매우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며 초기에는 6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와 근육 이완제, 물리치료,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 다음 단계인 중재적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많은 환자들이 머무르게 되는 대기 구역과 같습니다. 환자들은 종종 중재적 치료 단계에서 수년 동안 정체되며 평균적으로 5년 이상 이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통증을 위한 수술이 무섭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커멘트.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 비율이 2.2에서 4.4%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수술보다는 치료를 받기 원하니까요. 수술에는 다양한 옵션과 고려 사항이 있으며 의사들은 가능한 수술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치료의 핵심은 소분자 펩타이드인데 이는 통증 중재 전문의 및 관련 세부 전문의들에 의해 투여됩니다. 이 분야의 전문의는 현재 미국에 약 15,000명 정도 존재하며 이들 모두가 앞서 언급한 환자들의 대기 구역에서 환자들의 통증 관리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질환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변형 성장 인자 베타 TGF-베타입니다. TGF-베타는 디스크 내에서 잠재 상태에서 활성 형태로 방출되며 높은 농도로 인해 심각한 염증 반응, 통증 증가, 그리고 세포의 기질의 분해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디스크가 점차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며 수분을 잃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신경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디스크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술이 고려되지만 우리의 기본 치료는 SB-1을 디스크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SB-1은 TGF-베타 기량제로 작용하며 염증의 연쇄 반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디스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디스크가 정상 환경에서는 TGF-베타가 정상 농도로 존재하여 디스크 기능이 매우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 자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행성 질환 상태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성 부상, 기계적 원인, 디스크의 붕괴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퇴행성 질환이 발생하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TGF-베타가 디스크에서 활성 형태로 방출될 때 TNF-알파, IL-1베타, IL-6의 유의미한 발현 증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염증 증가, 혈관 투과성 증대, 염증 세포의 유입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SB-1을 직접 디스크에 주입하여 이러한 과정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TGF-베타에 결합하고 이를 기량함으로써 염증 경로를 하향 조절하고 TNF-알파, IL-1베타, IL-6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감소시킵니다. 디스크에서 염증을 조절하고 신경 조절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TGF-베타가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 신경 조절 및 통증 신호 관련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순간 환자가 날카로운 급성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신경이 디스크와 혹은 신경절에 침범하면서 활성화되고 과흥분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SB-01을 디스크에 직접 주입하여 이러한 과정을 하향 조절합니다. 이는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줄이고 이에 따라 신경 조절 및 통증 연쇄 반응을 억제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디스크는 정상 상태에서는 혈관이 없으며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MAD 경로 같은 중요한 경로를 통해 정상적인 ECM 세포의 기질 생산이 디스크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면 이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SMAD 경로의 비정상적인 활성화로 인해 염증과 기질 붕괴가 촉진되고 디스크의 구조적 및 기능적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SMAD 경로의 과활성화는 디스크의 분해를 촉진하는 이화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디스크의 구조적, 기계적 결함이 점차 진행되며 퇴행성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디스크가 점점 더 손상되고 약화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SB-1을 디스크에 주입함으로써 이러한 이화작용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디스크의 구조적 및 기능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SB-1은 동화작용을 회복시키며 고친화성 수용체의 활성화를 복구하고 세포의 기질 ECM 생산과 디스크 재생을 촉진합니다. 커멘트. SB-1 PK의 작용 기전과 효과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PK가 염증 반응을 줄이고 디스크 구조적 및 기능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통증 조절뿐만 아니라 퇴행성 디스크 환우들이 원하는 디스크 재생이 SB-1 PK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SB-1을 사용한 토끼 연구를 보여줍니다. 퇴행성 질환 토끼 모델에서 수행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왼쪽, 정상 디스크. 가운데, 퇴행성 상태의 디스크. 오른쪽,
SB-1을 투여한 디스크. SB-1을 투여한 디스크에서는 ECM 생산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디스크의 재생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디스크 구조의 회복으로 이어졌고 이미 퇴행성 상태였던 토끼 모델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SB-01을 투여할 때 캐리어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실패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부작용이나 캐리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SB-01의 효능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커멘트. SB-1PK의 작용 기전, 효과, 장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SB-1PK는 디스크에 직접 투여하기에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보조 물질 등을 의미하는 캐리어가 필요하지 않은 시술입니다. 따라서 약물의 침투율이 높고 타겟인 디스크에 잘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과가 실제로 약물의 효과를 기반으로 한 근본적인 개선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학적 분석과 약물을 디스크에 직접 투여했을 때 관찰된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이 약물이 왜 환자들에게 시장을 변혁할 잠재력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3상 임상시험 등록을 완료했으며 30개 센터에서 총 4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시험은 일일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SB-1 치료군과 위약 대조군 Placebo Controlled Procedure를 비교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약물의 실제 효과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계로 시장에서 환자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커멘트. 1. 무작위 배정은 한 명의 환자가 위약을 받으면 다른 한 명은 SB-1PK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약물의 실제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위약 효과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임상 효과를 신뢰성 있게 입증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설계를 통해 임상을 실행한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자들은 중등도에서 중증 상태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1개 또는 2개의 수준에서 디스크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심한 요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러한 환자들은 통증의 강도가 높고 상태가 비교적 심각하기 때문에 SB-1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통증으로 인한 장애와 일상적인 신체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모두 문서화되어 있고 MRI 촬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풀맨 등급 3 또는 4호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 질환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요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다음 시점에서 추적 관찰되고 있습니다. 2주, 6주, 12주, 24주 최종적으로 52주까지 말이죠. 현재 우리는 6개월 시점의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환자 추적 관찰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커멘트. 임상 결과를 알고 있다는 말이죠. SB-1의 투여 환자 417명 중 300명의 투약이 24년 4월에 완료되었기에 스파인은 임상 결과를 분명하게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데이터를 공개할 목표 날짜로 7월 1일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우리가 처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적응증이며 TGF-베타 기량제를 표적으로 삼는 치료법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커멘트. 7월 1일에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마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코스닥 이전 상장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시점이 될 텐데요. 좋은 데이터는 상장 예비심사의 결정타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접근법은 골관절염 및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에서도 TGF-베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커멘트. 스파인이 PK 적응증 확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관절염 치료제인 21K의 유력한 라이센스 아웃 후보로 스파인 바이오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지난번 IR에 따르면 텀시시 오가는 단계입니다. 스파인 입장에서는 PK로 TGF-베타 저해제의 효능을 확인하였기에 자연스럽게 21K에도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글로벌 퍼스트인 클래스이자 베스트인 클래스 약물 2개를 가진 나스닥 상장 바이오 파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뿐만 아니라 이 치료법은 암 및 다양한 섬유증 같은 전신적 질환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TGF-베타가 이들 질환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인자라는 점에서 치료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번 임상시험이 요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통으로 고통받는 누군가를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번 연구가 질병 진행 과정을 변화시키고 통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발전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정상적이고 활발한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를 공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 6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임상, 약물 제조,
상업화 3박자를 갖춘 팀 구성. 초반 마크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가 구성한 팀의 이력과 면면은 단순히 약물을 라이센스 아웃하여 연명하는 회사가 아닌 환자들의 삶을 바꿔줄 글로벌 파마를 고려하여 구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 예측. 전 세계 4억 명의 사람들이 요통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2250만 명 미국인이 퇴행성 디스크 진단을 받습니다. 이 중 1100만 명 미국인이 통증 치료를 받고 매년 50에서 100만 미국인이 수술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스파인 바이오가 예측한 시장 규모입니다. 추후 엔솔 바이오사이언스의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PAK가 퍼스트인 클래스 약물인 만큼 약효가 좋다면 높은 침투율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엔솔 바이오가 IR에서 밸류에이션 시 추정 환자 수는 200만 명입니다. 삼통증 조절과 디스크 재생 모두 가능. 알다시피 디스크를 재생하는 약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통증과 디스크를 모두 잡는 SB-1PAK는 환자들이 찾던 꿈의 신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높은 침투율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4. 임상 설계를 철저히 함. 1:1 무작위 배정. 사중 맹검 그리고 다른 질환 없는 디스크 환자만을 연구하였고 환자 대상 MRI 촬영까지 마쳤으며 환자 이력은 모두 문서화되었습니다. 즉, 스파인 바이오가 임상을 얼마나 철저하게 설계 및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5. 6개월 시점 주요 평가 지표 추적이 거의 완료됨. 2주, 6주, 12주, 24주 최종적으로 52주간 환자를 추적 관찰하며 417명 중 300명은 24년 4월에 투약 완료되었습니다. 즉, 300명의 임상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임상 결과는 7월 1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6. 골관절염 치료제에도 관심이 있음. 지난번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에서도 언급했었던 내용인데요. SB-1PAK의 효능을 확인한 마크는 골관절염 및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ELK 글로벌 BD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스파인 바이오 파마인 것이죠. 글로벌 파마가 약물을 사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근골격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스파인이 ELK를 라이센스인하여 훌륭한 약물로 키워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스파인은 PAK처럼 ELK에도 진심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정말 길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최대한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번역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